시대 두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이명박 정권 시절 국정원이 2012년 총선과 18대 대선을 위해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장악해야 한다는 국정문건 보고서가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문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여재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이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18대 대선 전국을 흔들었던 국정원 댓글 대선 개입, 그 실체가 드러날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열 시사인 기자 계속 자리 지켜주고 계시고요. 이재하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종원 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고재열 기자께서 보기에 이렇게 터진 세계일보에 이분들이 지난번 정윤의 문건 그 조사했던 그 팀 아닌가요? 네. 그 보도했던 팀이 그 뒤에 예. 뭐 세계일보는 회사 대표를 비롯해서 예. 취재팀 다 그리고 편집국장까지 상당히 고초를 겪었는데 나라가 정상화되면서 이분들도 다시 제자리에 가서 그때 풀지 못했던 숙제를 지금 마저 제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묘하게 세계일보가 별로 이렇게 이제 취재력 뭐 이런 등등으로 아주 이렇게 높이 평가받고 무슨 얘기를 하시고 그랬는지. 제가 2008년 11월서부터 네. 2009년 5월 23일까지 노무현 대통령 그 사과시키 직전까지 검찰이 저인망식으로 노무현 대통령 주위를 털 때 네. 그때 취재도 보니까 세계일보 법조팀이 제일 잘했어요. 네. 그때. 예. 그리고 그것도 기록을 남겨뒀고. 그 세계일보의 이런 기획팀들이 꽤 실력 있게 여기저기 다양한 빨대를 갖고 취재를 잘하더라고요.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인정받은 정평이 나 있죠. 부분이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 이 엘리트들을 이런 사건 거치면서 상당히 쳐내서 나중에 이제 좀 문제도 되긴 했는데 예. 어쨌든 지금 아주 좀 재미있는 형국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재판부가 처음에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지금 이제 끝내 다시 받아들여서 재판 한 번 더 하기로 했는데 저는 이제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재판부의 판단은 그거 없어도 됩니다라는 판단을 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걸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중요한 증거가 새로 나왔다 생각에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 무죄가 나오면 그럼 재판부 정말 뭐 한 거죠? 예. 그런데 재판부가 그거 없어도 된다라는 얘기는 나중에 이제 감당할 수 있는 판결을 예. 내리려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지금 방금 나온 소식에 재판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더라고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잠 못 이루는 밤이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자, 그것뿐만 아니고요. 예. 지금까지 일단 그거 먼저 하고요. 예. 원세훈 국정원장 대선 댓글 개입 사건의 재판이 네. 어떻게 진행됐는지 잠깐 정리를 좀 해주셔야죠. 원래 지금 선거법 고등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예. 국정원법 위반 예. 이렇게 둘 다 유죄가 됐죠. 유죄가 다 기소됐는데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선거법 위반 부분은 주요 증거 능력이 없으니 다시 심리해라 이런 예. 상태에서 내려보냈거든요. 근데 그런 게 했거든요. 파기환송인데 보통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인데 애매하게 해놨죠. 증거가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를 갖고 유죄로 판단했으니까 예, 다시 보통 검토해봐라. 무죄 취지로 파기를 명시적으로 하는데 예. 애매하게 했어요. 예. 애매하게 그러니까 다시 심리해봐라. 그 증거를 제외하고 또 유죄가 되는지를 예. 심리해보라 그랬는데 2년 파기환송심 같은 게 보통 몇 개월이면 끝나는데 그렇죠. 2년 동안 재판을 끌었어요. 지금 2015년 7월이니까요. 정확하게 2년이 됐네요. 예. 그러니까 다시 이제 배당받은 예. 서울고등법원은 이상하게도 이게 대법원에서 건드리지 않는 국정원법 위반도 마치 처음에 이것도 뭐 유무죄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해서 검찰에서 반발을 샀죠. 다시 배정받은 최근에. 예. 그렇게 하면 또 이제 새로운 재판부가 오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이제 재판부가 바뀌었었는데 예. 오늘 원래 원칙적으로 결심을 하기로 돼 있거든요.
결심이라 하면 변론 종결을 하고 그 예. 기록 갖고 이제 판결문 쓰겠다 이랬었는데 선거를 다음 그 차수에 그렇죠. 하겠다. 예, 구형을 하고 예. 선거를 다음 기일에 이제 선거 기일을 정하겠다 했었는데 국정원의 SNS 장악 보고서가 나오면서 검찰에서 새로운 증거 신청을 한 거죠. 예. 이게 이제 세계일보의 문건과 문건 입수 배경에 대해서 사실조회 신청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재판부가 중간에 휴정을 하면서 다시 들어와서 기각을 했거든. 신청을 기각을 했었는데 조금 전에 결심을 2주 후로 연기를 했습니다. 2주 후로 연기했다는 이야기는 서울신문에 사실조회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신청하는 건 적절하지 않으니까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 이것이 국정원 문건이라는 것을 입증을 해라는 걸 기회를 준 겁니다. 자, 네. 이재화 변호사님이 아주 쉽게 얘기하는데도 법률 예, 그 흐름은 좀 어렵기 때문에 예. 저같이 유능한 만주 변호사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예. 자,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다. 예.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이 새로운 증거를 검찰은 자, 원세훈 유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증거 채택을 해주세요. 네. 하고 냈어요. 뭘 낸 거죠? 그 자체를 낸 것이 아니고 자체를 낸 게 아니고 신문 기사를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원래 문건의 원본을 갖고 있지를 못해요. 그렇죠. 검찰은. 예. 그러니까 신문에 보도했던 내용을 갖고 제출하니까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제출하니까 그 자체는 증거가 안 되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보도했던 세계일보의 문건하고 예. 이 문건을 입수하게 입수한 돼. 경위 예. 이 부분에 사실 조회를 해서 이것이 실제 원본이 있다, 존재하고 있다. 범죄의 사실은 총체적인 계획을 담은 문서다. 국정원의 문서다는 것들을 입증하고자 했는데 자, 그러니까 사실조회를 세계일보다 한 거죠. 예, 신청을 했죠. 신청을 했죠. 그래서 받아갖고 그렇죠. 받아서 법원에 냈더니 아니, 사실조회 신청은 예. 받아들여지면 세계일보가 법원에 제출하는 겁니다. 사실조회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안 받아들여주고 안 받아들여지고 조금 전에는 어쨌든 그 결심 공판을 예. 2주 후로 연기를 하니까 속행을 한 거죠. 그 이야기는 예. 사실조회를 세계일보에 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니까 다른 방법을 해서 이것이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이라는 것을 증명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할까요, 검찰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우선 지금 국정원에서는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마련되어 가동이 되고 있잖아요. 있으니 거기에서 이것이 국정원에서 작성한 문건이 맞다는 공문서를 발급받아 오는 방법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것이 그 세계일보에서 입수를 한 것은 디도스 그 공격과 관련해서 수사가 됐던 예. 행정관, 모 행정관의 그 피해자, 그 재판 기록에 있었던 거예요. 예. 수사 기록에 있었으니까 거기에 가서 수사 기록을 이 문건을 복사를 해서 제출하면 되는 거죠. 직접 TF한테 사실관계 확인서를 받아오든지 네. 신청을 해갖고 예. 아니면 그 행정관의 수사 기록을 복사를 해갖고 내게 되면 그때는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아. 두 가지가 그 문서가 있어. 이 문서가 일단은 여러 가지 외형적인 거라든지 이런 거 보면 국정원이 작성한 걸로 강하게 추정되는데 예. 그렇다고 국정원이 작성한 문서라고는 법원이 증명이 판단할 된 수 건 없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형사 재판에서는 공문서는 진정 성립이 추정되거든요. 예. 공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정하게 성립되어 있는 문서다. 바로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면 지금은 현재는 이 원세훈 국정원 댓글 사건의 가장 우두머리는 원세훈으로 돼 있잖아요. 예. 이 이른바 머리 자르기 아니라 머리 붙이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위에 뭐 정무수석이 있고 그 위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예. 이거는 정권 차원에서 청와대 차원에서 이거는 이 대선 공작을 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야, 어마어마한 사건.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는 거죠. 이종훈 평론가님, 네. 또 이게 독특한 해설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문서 이 기사 다 보셨죠? 문서도 네. 보고 어떤 느낌이 들던가요? 세상이
이 칼날이, 검찰의 칼날이 국정원 대선 댓글 개입이 이제 드디어 그분까지 갈 수 있겠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적폐청산 TF가 하기에 달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예. 이번 문건도 결국 최종 확인은 국정원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 그게 가장 결정적이에요. 국정원에서 이걸 딱 우리 쪽에서 만든 문건이 맞다라고 확인하면 그거로 끝나는 거죠. 예, 일단 증거 채택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걸 해서 모든 게 완결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보고서가 이제 청와대 그러니까 정무수석에게 전달이 됐다. 거기까지 확인이 됐죠. 그 다음에 확인돼야 될 것은 정무수석이 그 보고서 내용을 또는 그 보고서 자체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라고 하는 것이 또 규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규명만 되면 사실은 이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정무수석과 국정원장까지 다 한 몸통으로 움직여서 이거를 다 지금 이제 선거 개입을 했다라는 것이 규명이 되는 건데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자, 이번에 드러난 이 문건은 사실은 이명박 정부에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선거 개입, 예. 특히 대선 개입과 관련한 전체 뱀의 꼬리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알파팀 사건 아시죠? 예. 2008년에 알파팀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댓글팀을 그때 초창기 댓글팀을 만든 게 2008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광우병 쇠고기 파동 겪고 난 다음부터 이거 인터넷이나 이런 쪽에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만든 게 알파팀이죠. 그 다음에 군사이버사령부 만든 게 2010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잖아요. 군사이버사령부는 나중에 보면 국정원으로부터 재정 자금 지원까지. 받아가지고 댓글 작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리고 국정원 자체 또 댓글 작업 팀이 또 이제 드러난 게 있고, 이렇게 보면. 3차장 밑에. 예. 처음 시작은 2008년부터, 2008년 12년에 알파팀 만드는 것. 그 뭐 김성욱 그 한국자유연합인가 그 대표 만든 그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알파팀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시민단체 쪽에서 고소고발을 한 상태인데, 자, 그 사건으로, 그 팀으로부터 이게 쭉 시작이 계속 이게 이제 확장이 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봐야 되고요. 사실은 이 과정을 제가 보기에는 초기 과정을 사실은 조홍천 의원이 알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조홍천 의원이 그 당시, 그러니까 초기 2008년도 국정원장이었던 김성호 전 원장의 정책 특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국정원에서. 그래서 이 국정원 파견 갔었죠, 그때. 예, 초기 그 알파팀. 그리고 이제 이 조홍천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성호 전 원장하고 법무부 장관 때부터 보좌를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을 잘 알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추정컨대. 제가 확신은 못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조홍천 의원이 뭔가 정보가 있으면 좀 줬으면 좋겠고,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러니까 군사이버사령부도 만들고 또 국정원 댓글팀도 그 이후에 확장되면서 그러니까 2012년 대선 개입 사건으로까지 그대로 연결이 되는 그런 구도다라고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계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한 축, 다른 축이 또 있습니다. 박원순 제압문건. 그러니까 직접 그런 위협이 되는 정치인에 대해서 직접 제압하기 위해서 어떤 국정원이 정치 공작을 한 것에 대해서 그 문건이 만들어졌는데 요게 또 한 축이고 그래서 국정원에 대한 거대한 퍼즐에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머리부터 어떤 실행 조직 그리고 군 사이버 사령부들은 어떤 구조를 짰고 그리고 실행했던 것들이 무엇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그래서 이게 전체 그림을 그리면 굉장히 이게 큰 사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정무수석 그리고 국정원장까지 한 라인으로 움직이면서 이 작업들을 한 이런 그림이 이제 돼버리는 거죠. 시대 두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이명박 정권 시절 국정원이 2012년 총선과 18대 대선 위해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장악해야 한다는 국정문건 보고서가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문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재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이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18대 대선 전국을 흔들었던 국정원 댓글 대선 개입, 그 실체가 드러날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지열 시사인 기자 계속 자리 지켜주고 계시고요. 이지아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종원 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고지열 기자께서 보기에 이렇게 터진
세계일보에 이분들이 지난번 정윤의 문건 그 조사했던 그 팀 아닌가요? 네. 그 이 보도했던? 팀이 그 뒤에 예. 뭐 세계일보는 회사 대표를 비롯해서 예. 취재팀 다 그리고 편집국장까지 상당히 고초를 겪었는데 나라가 정상화되면서 이분들도 다시 제자리에 가서 그때 풀지 못했던 숙제를 지금 마저 제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묘하게 세계일보가 별로 이렇게 이제 재판부가 중간에 휴정을 하면서 다시 들어와서 기각을 했거든. 신청을 기각을 했었는데 조금 전에 결심 공판. 결심을 2주 후로 연기를 했습니다. 2주 후로 연기했다는 이야기는 서울신문에 사실 조회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신청하는 건 적절하지 않으니까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 이것이 국정원 문건이라는 것을 입증을 해라는 걸 기회를 준 겁니다. 자, 네. 이재하 변호사님이 아주 쉽게 얘기하는데도 법률 예, 그 흐름은 좀 어렵기 때문에 예. 저같이 유능한 만주 변호사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예. 자,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다. 예.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이 새로운 증거를 검찰은 자, 원세훈 유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증거 채택을 해주세요. 네. 하고 냈어요. 뭘 낸 거죠? 그 자체를 낸 것이 아니고 자체를 낸 게 아니고 신문 기사를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원래 문건의 원본을 갖고 있지를 못해요. 그렇죠. 검찰은. 예. 그러니까 신문에 보도했던 내용을 갖고 제출하니까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제출하니까 그 자체는 증거가 안 되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서울시 세계 보도했던 세계일보의 문건하고 예. 이 문건을 입수하게 입수한 돼. 경위 있는지를 예. 심리해보라 그랬는데 2년 파기환송심 같은 게 보통 몇 개월이면 끝나는데 그렇죠. 2년 동안 재판을 끌었어요. 지금 2015년 7월이니까요. 정확하게 2년이 됐네요. 예. 그러니까 다시 이제 배당 받은 예. 서울고등법원은 이상하게도 이게 대법원에서 건드리지 않는 국정원법 위반도 마치 처음에 이것도 뭐 유무죄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해서 검찰에서 반발을 샀죠. 다시 배정받은 최근에. 예. 그렇게 하면 또 이제 새로운 재판부가 오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이제 재판부가 바뀌었었는데 예. 오늘 원래 원칙적으로 결심을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결심이라 하면 변론 종결을 하고 그 예. 기록 갖고 이제 판결문을 쓰겠다 이랬었는데 선거를 다음 그 차수에 그렇죠. 하겠다. 예, 구형을 하고 예. 선거를 다음 기일에 이제 선거 기일을 정하겠다 했었는데 국정원의 SNS 장악 보고서가 나오면서 검찰에서 새로운 증거 신청을 한 거죠. 예. 이게 이제 세계일보의 문건과 문건 입수 배경에 대해서 사실조회 신청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예, 취재력 뭐 이런 등등으로 아주 이렇게 높이 평가받고 무슨 얘기를 하시고 있는데요. 그러는지. 제가 2008년 11월서부터 네. 2009년 5월 23일까지 노무현 대통령 사과시키 직전까지 검찰이 저인망식으로 노무현 대통령 주의를 털 때 네. 그때 취재도 보니까 세계일보 법조팀이 제일 잘했어요. 네. 그때. 예. 그리고 그것도 기록을 남겨뒀고. 그 세계일보의 이런 기획팀들이 꽤 실력 있게 여기저기 다양한 빨대를 갖고 취재를 잘하더라고요.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인정받은 정표에 나 있죠. 부분이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 이 엘리트들을 이런 사건 거치면서 상당히 쳐내서 나중에 좀 문제도 되긴 했는데 예. 어쨌든 지금 아주 좀 재미있는 형국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재판부가 처음에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지금 이제 끝내 다시 받아들여서 재판 한 번 더 하기로 했는데 저는 이제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재판부의 판단은 그거 없어도 됩니다라는 판단을 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걸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중요한 증거가 새로 나왔다 생각에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 무죄가 나오면 그럼 재판부 정말 뭐 한 거죠? 예. 그런데 재판부가 그거 없어도 된다라는 얘기는 나중에 이제 감당할 수 있는 판결을 예. 내리려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지금 방금 나온 소식에 재판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더라고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잠 못 이루는 밤이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자, 그것뿐만 아니고요. 예.
지금까지 일단 그거 먼저 하고요. 예. 원세훈 국정원장 대선 댓글 개입 사건의 재판이 네. 어떻게 진행됐는지 잠깐 정리를 좀 해주셔야죠. 원래 지금 선거법 고등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예. 국정원법 위반 예. 이렇게 그 둘다 유죄가 됐죠. 유죄가 다 기소됐는데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선거법 위반 부분은 주요 증거 능력이 없으니 다시 심리해라 이런 예. 상태에서 내려보냈거든요. 근데 그런 게 파기환송인데 보통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인데 애매하게 해놨죠. 증거가 저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를 갖고 유죄로 판단했으니까 예, 다시 보통 검토해봐라. 무죄 취지로 파기를 명시적으로 하는데 예. 애매하게 했어요. 예. 애매하니까 다시 심리해봐라. 그 증거를 제외하고 또 유죄가